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음, 갑자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입,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렇게 네 가지 패턴만 이해하시면 생성이 있네요. 생성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만 이해하시면 한 세네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좀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할 텐데요. 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책에서 한번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QLite를 사용을 하려면 먼저 SQLite를 사용해서 뭐 메모장 같은 걸 만들 텐데요. 책에 있는 예제처럼 이 SQLite를 사용하기 좀 편하게 하려면 클래스 SQLite에다가 입력수정 삭제라는 클래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처럼 책에 아마 SQLite 헬퍼라고 되어 있죠. SQL 아니고요. SQLite 헬퍼 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 헬퍼는 이름 왜 이렇게 지었냐면은 SQLite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클래스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데 그 이름이 SQLite 오픈 헬퍼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SQLite 오픈 헬퍼에는 기본적으로 이 헬퍼는 생성될 때 컨텍스트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도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는 거는 특히 SQLite의 경우는 하나의 파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 게 뭐지? 세 번째 게 잠깐만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일단 세 번째 널 넣으시고 마지막에 버전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상속받을 때 값을 넘겨봤잖아요. 이거는 여기 우리가 만든 SQLite 헬퍼를 생성할 때 나중에 이걸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거잖아요. 뉴랜다. 잠깐 자바랑 헷갈리네요. 헬퍼는 SQLite 헬퍼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할 텐데 이때 내가 상속받은 SQLite 오픈 헬퍼에 넘겨줄 수 있는 값들을 세 개는 기본적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컨텍스트고요. 이름은 이쪽에 먼저 적어놨죠. 컨텍스트. 두 번째가 Alt 엔터에서 이제 인풋 하시고 두 번째가 이름은 스트링이겠죠. 다음에 마지막에 버전 int 이렇게 세 개는 넘겨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SQLite 헬퍼 밑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필수 그 멤버 함수들을 구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I 키를 누르시면 커서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꼭 구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onCreate는 처음에 이 SQLite 헬퍼를 내가 처음에 호출을 하면 이 호출할 때 파일 이름을 적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장 디렉토리에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onCreate 함수를 안드로이드가 호출해 주고요. 생성되어 있고 버전이 다르면 그러면 이 onUpgrade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일단 저희는 onUpgrade는 쓰지는 않을 거고요. onCreate에서 메모장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쿼리, 그러니까 create 쿼리라는 테이블 생성 쿼리를 사용해서 요 테이블 하나 생성할 거고요. 요게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create라는 명령어고요. 이거는 SQL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어를 날릴 때 사용하는 문법들입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하고 메모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명령어예요. create table. 그리고 이거는 임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A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BB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메모라는 테이블을 생성해 라고 명령을 날리는 거고요. 그리고 괄호가 들어가는데 이 괄호 안에 이 테이블들이 가지고 있는 컬럼,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제 넣을 수 있는 컬럼들 정의를 해줍니다. 일단 넘버, 인티저,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면 맨 앞에 게 컬럼명이거든요. 테이블 이름처럼 여기 AA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BB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타입이고 숫자형 값을 넣겠다는 거고 이 숫자형 값이면서 프라이머리 키가 붙으면 이 컬럼에는 값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1, 2, 3, 4, 5 증가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번호를 하나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컨텐트, 텍스트 내용을 넣는 란 다음에 데이트 타임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인티저. 요 타입의 크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데이트 타임에는 롱형을 넣을 텐데 그 롱형을 SQLite의 인티저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타입이랑 이 코틀린의 타입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설명을 아마 해놨었던 것 같은데 SQLite 타입이 예 있네요. 437페이지에 요 정수형 컬럼, 문자형 컬럼, 소점이 있는 숫자형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SQLite에서 실행할 명령을 한 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겠다고 execute라는 명령을 날려주면 되는데 이 onCreate 함수를 안드로이드에서 호출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도 함께 db라는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db.exec.sql 여기다가 명령어인 쿼리를 던져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널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은 널일 경우는 실행하지 말라 해서 널러브 체크를 널 세이프티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빨간 줄은 쿼리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NO라는 게 그 SQLite의 예약어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약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왼쪽 탭 키 위에 보면 물결무늬 있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예약어도 컬럼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붙여도 아마 동작을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저 에러 나는 형태를 좀 지워주기 위해서 키보드의 탭 키 위에 있습니다. 그걸로 감싸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글자다, 예약어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써놓을게요. 테이블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얘가 자동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예, SQLite를 라이트 헬퍼를
요를 헬퍼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버전을 비교해서 더 높으면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SQLite 헬퍼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요. onCreate의 발 헬퍼는 SQL 헬퍼 해서 여기다 앞에 컨텍스트 다음에 db명 넣는다고 했잖아요. db명을 상수로 쓰는 게 좋겠죠. 발 db name은 SQLit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sql 이렇게 해줄까요? 메모.sql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컨트롤 C 붙여넣기 하고 마지막에 버전은 또 상수로 변경을 해줍니다. 아니, 지정을 해줍니다. 1 그래서 db 버전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성할 때 이 SQLite 헬퍼의 생성자로 와서 파일이 있는지를 디렉토리를 뒤져요. 없으면 여기가 호출돼서 이 한 줄이 실행되면서 파일도 생성되고 그 안에 이 메모라는 테이블까지 같이 생성됩니다. 자, 생성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 SQLite 헬퍼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값을 넣고 조회를 할 텐데 그 4개의 특징적인 함수들이 있어요. insert, select, update, delete 요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는 요 SQLite 헬퍼만 바라보면 되겠죠. 여기에 함수들만 호출하면 값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조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모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입력 함수 데이터 입력 함수인데 요 앞에 하나 빼먹은 게 있구나. 잠시만요. 네, 데이터 입력 함수인데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 받아서 예를 들어 입력을 할 거면 요 넘버 컬럼은 자동 입력 된다고 했으니까 컨텐트랑 데이트 타임 날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어요. 컨텐트 예를 들어서 스트링 날짜 여기서 롱입니다. 커틀린에서는 롱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라는 테이블에 값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주로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미리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뺄 수도 있긴 하지만 SQLite 헬퍼 안에 넣어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데이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자, 쓰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 메모 자, 넘버랑 이건 인트였죠. 인트 내용 다음에 날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얘를 넘겨주면 좀 코드 자체도 깔끔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인서트 메모를 호출할 때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예를 들자면 메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다 값을 담겠죠. 숫자 1은 넣지 않겠네요. 없어도 되니까. 다음에 내용 다음에 시간값을 이렇게 롱 타입으로 된 시간값을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저 SQLite 헬퍼에
아이고, helper.insert 메모에 메모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건 지우고. 그래서 이 insert 메모에서 메모를 받으면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넣는데 요 넣는 방법이 컨텐트 밸류스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던져주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 SQLite 헬퍼가 SQLite 오픈 헬퍼를 상속 받아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SQLite 오픈 헬퍼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테이블을 쓰겠다라고 DB 객체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writeable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미 이 SQLite 오픈 헬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DB를 꺼내고 다음에 이름을 WD라고 해놨네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WD.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넣는데 DB 가져오기 다음에 DB에 넣기 DB 닫기 요 순서로 되는 거예요. 이제 꼭 닫기로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wd.close가 아마 있을 겁니다. close 호출하면 되고 넣기는 wd.insert가 있어서 여기 맞나요? 네, insert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명 다음에 아이고 너무 오래 누르고 있었네요. 자 테이블명 테이블 이름이니까 우리 메모가 되겠죠. 테이블 이름 다음에 값이 아니구나. 예, 여긴 너를 일단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실제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이름에는 메모가 될 거고 실제 값의 타입은 컨텐트 밸류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컨텐트 밸류스를 넣을 건데 우리는 밸류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여기 문자열입니다. 참고로 테이블 이름 문자열 이제 테이블 이름은 문자열 얘랑 같은 문자열을 지정했고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테이블 이름 값 그래서 값은 컨텐트 values라는 미리 정해져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입력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 타입이 마치 맵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values put 이 앞에가 컬럼명 컨텐트 컬럼에는 메모에 컨텐트를 넣을 거고요. values.put 다음에 요 그 데이트 타임 컬럼에는 메모에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넣어서 메모를 컨텐트 밸류스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던져주고 인서트 함수에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넘버 함수는 지정하지 않았죠. 자동으로 넘버가 하나 생성되면서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값을 입력하는 함수는 하나 만들었고 나중에 호출할 때 여기다 메모 클래스의 값을 메모 데이터 클래스의 값을 담아서 인서트 메모 함수에 던져주기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게 파일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앱을 껐다 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조회 함수 이거는 select 메모
조회는 전체 다 조회 보는 걸로 했네요. 그래서 뮤터블 리스트에 메모 목록이 반환되는 함수고요. 이렇게 반환 값이 있을 경우는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에 아마 있을 텐데 반환 타입을 먼저 지정을 하고 return list 이렇게 해주면 코드를 요 가운데에서 짜기만 하면 된다고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lect 메모는 반환값이 있기 때문에 요 반환값 타입을 먼저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 이렇게 반환해 주면 되고요. 이대로 넘기면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가 전달되겠죠. 리스트에 이제 값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돼요. 먼저 이제 select 쿼리를 날려야 되는데요. select는 select 여기 명령 오고요. 여기는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no content date time 이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명령어예요. 어느 테이블로부터 메모 테이블로부터. 근데 내가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오려고 할 때는 그냥 요 아스타리크 별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메모 테이블에서 어디로 붙어잖아요. 메모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모든 컬럼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읽어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데 요거는 리더블 데이터베이스라고 역시 이미 이 클래스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블 데이터베이스에서 rd.row query 쿼리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select 쿼리죠. 그리고 요 row 쿼리에는 두 번째 인자가 있네요. 여기 너를 일단 그냥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 앞에 보시면 쿼리를 실행하는 게 exec SQL이 있고 row 쿼리 두 개잖아요. 얘도 쿼리를 만들어서 던져 실행하고 여기도 create 쿼리를 만들어서 던져 실행하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 row 쿼리는 반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값을 받는데 요 반환값의 타입이 커서라는 형태로 반환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있어 보시면 퍼블릭 커서 로우 쿼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커서 타입으로 반환돼서 요 커서라고 써놨는데 커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서는 일종의 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꺼낼 수 있습니다. 커서 점 next 하면 move to next 하면 여러 줄의 그 데이터를 긁어 와서 처음엔 맨 윗줄에 있다가 이걸 호출하면 첫 번째 줄을 가리켜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가 있으니까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넘버를 꺼내는 거고 커서.get long 갑자기 왜 long이야? int로 했었지 않나요? 제가 앞부분 코드를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메모 클래스를 예 넘버를 롱으로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롱으로 돼 있네요. 롱으로 돼 있고 널이 허용되게끔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잠깐 수정을 할게요. 롱으로 돼 있고 널이 허용되게끔 그래서 get 롱으로 가져오게끔 코드가 짜져 있네요. 내가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의 세트에서 첫 번째 줄을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custom.getLong 하면 그 첫 번째 줄의 값들을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 롱 타입의 값을 꺼내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커서에 몇 번째 컬럼을 가져오겠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이름이 넘버인 컬럼에 넘버인 컬럼에 인덱스를 가져오고 그게 몇 번째인지를 이 getLong 할 거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넘버가 대부분 0번째 있겠죠. 0번째의 값을 받아서 꺼내서 넘버 변수에 넣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일합니다. 타입만 다르고요. 컨텐츠는 cursor.get string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스트링을 꺼낼 함수가 몇 번째, 아니 함수랜다. 컬럼이 몇 번째에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발, 데이트 타임. 여기도 롱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아이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커서 한 세트를 가져왔고요. 커서에서 한 줄을 가져온 거예요. 한 줄을 가져와서 메모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no 컨텐트 데이트 타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요 메모 클래스를 리스트에 하나씩 담아주면 되겠죠. 반환할 리스트에 요 리스트 위에 미리 선언해놨고 마지막에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 타입을 하나씩 담아서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하기 전에는 이 커서도 클로즈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럼 메모리가 릭이 날 수가 있어서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정 함수 하나 만들고, 여기도 메모 타입인 데이터를 수정을 할 거고요. 수정을 할 때 보시면 마찬가지 수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write 약간 책이랑 좀 순서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writeable 데이터베이스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요 writeable 데이터의 업데이트 wd. 업데이트 쪽에 값을 날려줄 거예요. 날리는데 요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도 인서트 할 때처럼 요 컨텐트 밸류스라는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는 순서가 인서트랑 좀 달라요. 첫 번째 테이블명, 두 번째가 값, 그리고 세 번째가 쿼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조건절이라고 해서 where clause라고 돼 있죠. 어디 몇 번째 줄 요 위에 셀렉트로 치면 몇 번째 커서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할 때 보시면 넘버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는데 이게 유일한 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NO가 1인 걸 수정하면 그 1인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로 프라이머리 키가 웨어 조건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NO가 넘버가 메모에 여기는 문자열 템플릿 써야 되고요. NO에 NO란다. 메모에 NO랑 같은 것에 그 값을 수정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날려주는 거고요. 끝났으면 w.close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고 값을 그러니까 수정할 값을 세팅을 하고 테이블이랑 그 수정할 값 그리고 어디를 수정할 건지를 지정해 주면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삭제 함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 메모를 쓰셔도 되고요. 넘버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건절에 항상 들어가니까 딜리트 메모는 어떤 메모를 삭제하라라고 명령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 값이 몇인 걸 삭제하라라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 메모 클래스가 파라미터가 될 수 있겠지만 롱 타입의 넘버 컬럼이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들어오면 딜리트 쿼리를 하나 만드시고, 제가 아마 이거 일부러 딜리트 쿼리로 했었던 것 같네요. 이것도 여기까지가 딜리트 프롬까지가 쿼리 명령어고요. 어디에 걸 삭제해라. 프롬이면 메모 테이블 명을 써주는 거고요. 딜리트 프롬 메모 테이블에서 어디를 where 자, 넘버가 메모의 넘버랑 같은 데이터를 삭제해라 라는 의미고요. 또 wd를 꺼내면 되겠죠. vital database wd.exec sql 여기에 delete 다음에 wd.close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쿼리형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순서를 좀 바꿀게요. 요 쿼리 타입으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마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wd에 보시면 wd.delete도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첫 번째 테이블명이죠. 메모. 두 번째가 where close잖아요. no는 $memo.no 마지막에는 너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쿼리를 쓰지 않고도 쿼리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CRUD에 해당되는 create, read, update, delete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다 SQLite 헬퍼에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파일 안에다가 데이터 클래스까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를 뭐 밖으로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체계는 어떻게 놨지? 체계도 제일 아래쪽에 만들어 놨군요.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화면을 만들고 이 SQLite 헬퍼를 붙여 볼 텐데요.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시고, 액티비티 메인 XML로 이동을 하셔야겠네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리사이클러를 위쪽에 하나 만드시고 아래쪽에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딧 텍스트, 요 플레인 텍스트를 하나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일단 지우시고, 그래서 밑쪽에 플레인 텍스트 하나 갖다 놓고 다음에 버튼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약간 키우고, 배치를 다 해주시고, 버튼에는 저장,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자, 저장. 여기는 스트링 리소스를 꼭 쓰셔야 되고, 저는 좀 코드를 편하게 쓰려고 여기서 직접 쓰는 거고, 여러분 스트링 리소스에 정의해 놓고 아이디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저장, 그리고 얘는 요 네임은 지우고
메모를 입력하세요라는 힌트를 하나 주면 될 것 같아요. 메모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뭐 여러 줄 입력을 할 건지 한 줄을 입력할 건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어디겠지? 싱글 라인 체크하고 맥스 라인 1로 하시면 한 줄로만 될 텐데 예,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일단 전 디폴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목록을 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요 위쪽에 목록입니다. 목록을 뿌려주기 위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위쪽에 가져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 가져왔으면 컨스트레인트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0, 0, 0, 8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뿌려줄 아이템 레이아웃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New 아이템 레이아웃. 같은 이름으로 했나요? 아마 아이템 리사이클러라고 했네요. 여기는 아이템 리사이클러. 잠시만요. 하기 전에 요 아이디를 부여를 먼저 해야 되네요. 아이디가 요 리사이클러는 리사이클러 메모라고 해뒀고요. 여기는 뭐라고 했지? 에디트 메모네요. 에디트 메모. 여기는 버튼 세이브라고 했네요. 여기가 에디트 메모. 여기가 버튼 세이브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레이아웃에다가 아이템 리사이클러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이템 리사이클러. 오른쪽 클릭하시면 돼요.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랑 메모 내용이랑 날짜까지 표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높이를 100dp로 먼저 수정을 했네요. 제가 줌을 한번 하고 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높이를 100dp 다음에 텍스트 뷰 하나 가져다 놓고 얘다 00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 뷰를 또 하나 가져다 놓고 일단 얘를 컨스트레인트를 먼저 걸었군요. 걸고 여기가 얼마니? 8을 했군요. 8을 띄고 왼쪽 끝을 위는 0을 한 것 같아요. 0 밑에를 32를 띄웠네요.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가게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 끝에 붙이고 끝에 붙이고 아래 위를 다 연결하는데 아래쪽만 32 그리고 여기도 8 정도씩 띄워주는 게 좋겠네요. 88 마진을 좀 줘서 살짝 띄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좀 작으니까 여기 글자 사이즈만 좀 키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그리고 여기다 메모 내용 표시라고 글자까지 친절하게 써놨군요. 메모 내용 여기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30일 띄는 이유는 아마 날짜를 여기 출력하려고 띄웠던 것 같아요. 여기 8 띄고 밑에도 8 여기 날짜 형태가 2020 01 01 시간까지 출력하게끔 해놨나 보네요.
이렇게 출력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자를 좀 더 키울까요? 30, 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아이디를 줘야 돼요. 내가 요 셀에 요 아이템에 이 텍스트 뷰랑 이 텍스트 뷰는 서로 다른 값이 입력돼야 되니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no yes 텍스트 컨텐트 다음에 마지막이 텍스트 데이트 타임 이렇게 줬네요. 자, 얼추 하면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얘랑 요까지 준비가 됐고 이걸 한번 입혀보면 저 아이템 레이아웃을 요 리스트 아이템에 내가 만든 아이템 리사이클러 XML 지정을 하면 미리 보기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공공 메모 내용 밑에 언제 날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사이클러 뷰가 사용할 아답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리사이클러 아답터라고 이름을 줬네요. 얘는 앞에서 했던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 리사이클러 뷰 어디 갔냐? 알트 엔터로 임포트 어이구야. 알트 엔터로 임포트 하시고 점 아답터 뷰 홀더가 먼저 만들어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요 클래스 홀더 왜냐면 여기에 제네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홀더 클래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코딩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홀더는 생성될 때 아이템 뷰를 하나 가지고 생성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상속받아서 구현되는 요 리사이클러 뷰의 뷰 홀더가 이 아이템 뷰를 넘겨받기 때문에 얘가 이 아이템 뷰를 넘겨받아서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고요. 다음 set memo라는 함수 하나 만들고 이 홀더가 이 리사이클러 아답터에서 생성되면서 실제 화면에 그려질 때 이 set memo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set memo 함수에는 우리가 아이템 리사이클러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텍스트 뷰에다가 값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no 까지 치고 아이템 뷰 점 텍스트 no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저쪽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점 텍스트에다가는 메모에 n를 넣는데 이 숫자 값이기 때문에 문자열 템플릿을 꼭 사용을 해서 줍니다. 문자열 텍스트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set 텍스트를 쓰시면 그래도 해주셔야겠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딴 거랑. 문자열 텍스트로 숫자를 문자로 변환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 롱형이잖아요. 아이템 뷰 점 텍스트 컨텐트 점 텍스트는 달러 메모 점 여기는 안 해줘도 되죠.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곳에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템 뷰에
텍스트 데이트 타임에 날짜를 넣어줄 텐데 이 날짜가 점 텍스트 저희가 롱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롱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입력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롱 타입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2020/0100 1월 1일 13시 57분. 요 롱 타입을 저 포매팅이라고 하는데 저 날짜 포맷에 맞게끔 바꿔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심플 데이트 포맷. 요 심플 데이트 포맷 생성하면서 날짜 패턴을 연도, 월, 날, 일, 다음에 시간, 분, 심지어 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날짜 패턴을 정해주고 요 심플 데이터 포맷 점 어디 갔니? 포맷에다가 메모에 데이트 타임을 롱 타임을 넣어주면 얘가 요 포맷의 날짜 형태로 바뀌어서 반환이 됩니다. 여기를 데이트 타임으로 해볼까요?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트 타임.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홀더도 준비가 됐고요. 이제 요 리사이클 뷰 어댑터에 홀더를 이렇게 넣어주고 뭐 하나 안 했나요? 괄호를 안 넣었구나. 자, 그 다음에 컨트롤 I를 눌러서 세 개의 함수를 임플리먼트 합니다. 요 세 개의 함수를 통해서 홀더를 생성하고 화면에 그려주고 할 텐데 요 어댑터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미리 바로 돼 있네. 리스트 데이터로 mutable list of memo 데이터 타입이란다. 데이터 변수를 미리 정해 놓고 내가 몇 줄을 그릴 거야 라고 안드로이드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list data.size를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도 없으면 0이 리턴돼서 아무것도 안 그려지겠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개수만큼의 홀더가 생성이 됩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점 인플레이트에서 여기가 하나하나의 아이템 리사이클러 r 레이아웃 아이템 리사이클러 레이아웃이 생성이 되고요. 페런트 first 이런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아마 바꿀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은 홀더인데 안에 뭘 넣어서 위에서 생성한 뷰를 넣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화면에 그려주는 함수가 이 onBind viewHolder라는 놈인데요. 만약에 이 리스트 데이터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현재 위치에 맞는 데이터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리스트 데이터에 현재 위치를 꺼내줘. 데이터를 꺼내고 이 꺼낸 데이터를 홀더의 set 메모를 통해서 실제 써주는 겁니다. 홀더.set 메모. 그러면 어댑터까지 이제 준비가 됐네요. 준비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셔서 이 코드들 조합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헬퍼 코드는 미리 만들어 놨네요. 여기에다가 dbname을 메모라고 책임되어 있는데 SQLite라고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전은 1이고 다음에 이제 어댑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아답터에 리스트 데이터에다가 add all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 거냐면은 지금 저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메모스라고 체계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메모스에다가 메모즈가 되겠죠. 여기에 한저 SQLite 헬퍼에서 select 메모를 호출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현재 들어가 있는 걸 다 긁어서 오잖아요. 그죠? 이 메모의 덩어리를 여기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리사이클 아답터에 이 리스트 데이터의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값이 들어갔고 이제 화면에 리사이클러 메모에다가 아답터를 세팅을 해주면 이 아답터는 이미 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메모.레이아웃 매니저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가 자동 완성이 안 되네. 이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거였군요. this 컨텍스트를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일단은 입력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혹시 크래시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로그캣을 띄워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크래시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화면에 메모를 입력을 하고 입력이 잘 안 되네요. 자,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고 목록이 한번 갱신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너를 달아주겠습니다. 버튼 save.set onClick listener. 얘가 클릭이 되면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edit memo.text.toString 아이고 toString 해서 컨텐츠가 내용이 있는지 if content가 is not empty라면 저 컨텐츠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메모 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모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면서 맨 처음에 신규 생성할 때는 저 넘버에는 너를 주시면 됩니다. 값을 안 쓸 거니까. 두 번째 컨텐츠에는 이제 컨텐츠를 넣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데이터 타임에는 현재 시간을 롱형으로 가져오는 그 함수가 있는데요. system.current time millis 이걸 호출해 주시면 현재 시간을 롱형으로 롱타입으로 가져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helper.insert 메모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상태고, 자,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해서 봐야 되니까요. 내가 여기다가 이거 잘 클릭이 안 되네요. 테스트 메모 저장을 하면 자, 저장이 되고 여기에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진 않죠. 왜냐하면 나타나는 코드가 없으니까. 근데 앱을 끄고 앱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나타나지 않네요. 제가 코드를 로그캣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이고 클릭이 잘 안 되네. 테스트 저장. 테스트 저장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렇다는 거는 여기가 empty로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컨텐츠가 찍히는지 한번 보죠. D 메모. 아이고. 메모에 컨텐츠가 있니? 라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달러 컨텐트. 이게 잘 클릭이 안 되네요. 테스트 저장하면 네, 메모는 정상적으로 찍히고 있고 empty 체크가 안 되나? 잠시만 여기가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러가 나면 content is not empty. 입력이 됐네요. 근데 세 번째 거만 어떻게 입력이 됐지? 제가 높이 값을 잘못 지정했나 보네요. 여기 보면 위에 숨어 있죠. 아마 제가 높이 값을 잘못했거나 지금 이 에뮬레이터가 조금 오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클릭이 잘 안 되는 걸 봐서는. 저장. 네. 여기 정상 동작하고 있고요. 제가 액티비티 메인에서 화면이 작다 보니까 요 리사이클 뷰 세팅을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요 매치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걸 잘못했네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4개가 이제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테스트 저장을 누르면 바로 반영 안 되죠. 껐다 키면 5번째 것까지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껐다 키면 이렇게 5번째 것까지 반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입력됐을 때 반영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코드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컨텐츠가 이전한 empty면 일단은 기존에 작성했던 글은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글 삭제 edit 메모 점 텍스트는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야? edit 메모 점 set 텍스트인가 보네요. set 텍스트 삭제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목록 갱신을 해야 돼요. 목록 갱신을 하는데 요 입력된 메모를 리스트 데이터에 추가를 해주고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답터에 리스트 데이터에 add 메모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를 해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요 인서트된 메모가 글 번호가 없어요. 글 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목록을 전체를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답터에 리스트 데이터를 한번 클리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add를 하면 목록을 전체 한번 가져올 거기 때문에, add를 하면 그 기존에 게 덮쳐 써지거든요. 그래서 아답터에 리스트 데이터 점 add all인데, 여기다가 헬퍼에 select 메모를 호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apter 점 notify dataset change. 나중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식하게 코드를 짠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변경된 것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코드를 좀 짜는 게 편하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기존의 목록 다 지우고 다시 다 가져와서 이제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5번까지 돼 있죠. 여기 메모를 다시 테스트 6이라고 쳐볼까요? 저장을 하면 5번까지 6이 이제 추가가 됐죠. 테스트 7 저장, 이렇게 7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날짜하고 시간도 계속 바뀌죠. 시분이. 딜리트하고 업데이트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도 이제 너무 나열식으로 해놨는데, 실제 코딩을 하실 때는 함수로 많이 쪼개게 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요, 요 지금 기초 단계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코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나열식이라도 코드를 많이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